안녕하세요. 주식종목 산모분석 애널리스트 사고판다입니다. 오늘은 코스피 투자자와 코스닥 투자자의 희비가 명백하게 갈리는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코스피 같은 경우에 대부분의 세력들이 매도를 하면서 오늘도 개인만 매수를 하는 그런 시장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 세력들이 양매수로 나서면서 개인만 매도하는 그런 모습이었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도합해서 12개의 좀 상한가가 나오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근데 조금 특이한 것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 우선주, 특히 이 작전주들이 들썩이면서 대부분의 우량주들은 조금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사상 신고가 그리고 52주 신고가가 판치는 그런 놀기 좋은 그런 하루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바로 시작하기 전에 종합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딱 맞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때의 고점 765포인트 765포인트를 넘어서면서 전고까지 거의 한 발자국 다가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아래꼬리 달린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수 차트상으로는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닥과는 조금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대형 종목들이 상당히 지금 못 가고 있는, 특히 삼성전자가 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좀 빌빌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차트가 코스닥보다는 좋지 않다. 하지만 아직은 이평선들, 모든 이평선들 위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 어제 현물장 다우존스가 1.51%로 떨어지면서 어제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마디를 했죠. WTO를 탈퇴하겠다. 그리고 이미 많은 돈을 풀었으니 더 이상 뭐 보조금 지급 같은 거는 조금 지급하기 어렵다라고 말이 나오고서부터 좀 매물대가 좀 쏟아지더니 현재 금융주와 항공주에서 조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다우존스 다시 한번 21선을 무너뜨리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현재 사상 최고까지만 어제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까지 갔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고 윗골이 달린 음봉까지 마감을 했기 때문에 별로 신고가가 의미가 없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마찬가지로 S&P 나스닥을 따라가는데 다시 한번 윗골이 달린 음봉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니케이 지금 하루에 확진자 100명 이상씩 쏟아져 나오면서 다시 한번 감염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차익 매물이 나오는 것 같고, 대만은 그래도 조금 선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도 조금 선방하고, 상해, 심천, 상해, 홍콩 쪽이 우리가 예상했을 때보다 상당히 좋은데, 현재 차스닥이라고 부르죠. 차이나의 나스닥이라는 곳에 중국의 미래 성장 기업들이 대거 상장하면서 지금 돈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급등을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더 가파르게 상승을 하고 있고, 주봉상으로도 상당히 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생장이 좀 약하지만 홍콩, 그 다음에 상해장이 상당히 좋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좀 빌빌대다가 제가 딱 방송을 키니까 조금 좋은 척을 하고 있는데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만약 이 나스닥 선물 지수가 현물 시작하기 전까지 이 정고를 넘는 건 상당히 무리가 있어 보이지만, 만약에 0.5%를 넘어서 1%까지 좀 상승을 해준다면 오늘 윗골이 달린 음봉을 쳐내고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조금은 두려운 것은 빅스 지수가 다시 한번 계단식으로 상승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제발 21선을 넘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내일이 선물 옵션 만기일이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저녁 새벽에 빅스 지수가 21선을 강하게 돌파해서 내일 오전 7시부터 강한 상승세를 보인다면 아시아장에 좀 재앙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유의를 해야 된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다우 선물 지수는 역시나 뭐 약세이고, S&P와 나스닥이 그나마
양봉으로 돌아선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상위 종목 SK바이오팜인 줄 알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시젠이네요. 시젠이 거래대금 1위이기 때문에 먼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시젠은 약 한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제가 잡은 포인트는 이 14만 1,400원을 돌파할 때, 강하게 돌파할 때 들어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실 오늘 강하게 돌파한 게 아니고 어제 돌파하다가 고가 1,400원, 1,200, 200원 높게 뚫고 윗골이 달린 양봉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금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역시나 역사적 신고가, 특히나 이런 지점 14만 1,400원 이 고가가 만들어진 지점을 뚫는 것은 절대로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약한 돈 얼마 되지 않는 조막손들이 이런 큰 시총 2조 가까이의 큰 시총이 가진 이런 시젠 같은 종목을 들어 올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 단위의 종목들은 연기금을 비롯해서 외국인, 투신, 사모펀드 상당히 큰 세력들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24시간 이 주식창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포트에서 어떤 종목이 급등이 나오면 왜 급등했는지 파악을 하고 차익 실현을 나서야지 그 사람들도 돈을 받아먹고 그 다음에 성과급도 받기 때문에 차익 실현에 그런 욕구를 느낀다. 하지만 조막선 세력이나 개인 같은 그런 개미들이 이런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려고 할 때 절대로 연기금이나 외국인이 던지는 매물대를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여기였고 저는 어제 여기 들어갔고 주변인들도 몇몇은 이 시점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종가는 분명히 최고가에 들어갔기 때문에 마이너스 4%였지만 오늘 의미 있는 상승 그리고 어제의 거래량을 넘어서는 그런 또다시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꽉 찬 양봉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젠 어디까지 갈지 모른다 라는 게 일단 저의 생각입니다. 사실 시젠 현재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 현상이기 때문에 진단시약 그리고 진단키트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변형될 때 이 바이러스 아무래도 R&D에 많이 투자를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새로운 변종 바이러스에 대비해서도 신기술을 개발하고 있을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했고 또한 이 경영진이 다른 바이오 종목 무상증자를 수시로 낸다거나 이 경영진들의 매수 소식을 수시로 다트 공시에 띄운다거나 쓸데없진 않지만 갑자기 소액의 10억이나 5억 이런 거 자사주 매입 공시를 띄우는 이런 잡스러운 행동을 하지 않고 오직 매출을 늘리고 이번 기회를 이용을 해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뛰어오르려는 그런 경영진의 좀 의도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저는 18만원에서 20만원 레인지를 얘기를 했던 거고 아마도 8월 중순쯤에 이제 시젠의 실적이 나올 건데 전 또다시 한번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지 않을까 라는 게 저의 조심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시젠 현재 역사적 신고가 그리고 점진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쭉 올라가는 그런 차트이기 때문에 한 번도 주봉상으로 15일선을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력이 그리고 모든 이 주식의 참여자들이 그다지 고점에서 차익 실현 욕구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또한 이 21선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대금 1위 종목에 올라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려고 했던 SK바이오팜 어제 강한 윗꼬리를 달리고 음봉으로 마감을 해서 이 고점에서 하락사인 고점에서 최고치의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 라고 좀 말씀드렸고
외국인은 상장된 지 5거래일 연속 360만 주를 팔아넘기면서 이 SK바이오팜의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연기금의 이 행태가 정말로 좀 특이한데, 항상 고점에서 엄청나게 매집을 하고 저점에서 내팽겨치는 그런 종목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연기금의 생각은 전혀 모르겠다. 하지만 연기금의 행태를 따라가기보다 우리는 외국인의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 장기적으로 수익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장 큰 손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을 따라가는 게 유리하다라고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만약에 이 SK바이오팜의 광기 어린 급등세를 계속해서 유지하려면 어제의 거래량을 뛰어넘어서 어제 최소 27만원까지 회복해 준다면 상승의 여지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렸고, 일단은 조금 힘이 떨어진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인만 계속 매수를 하고 있고, 하지만 개인도 예전 뉴스에서 많이 떠들 때와는 다르게 매수세가 많이 약해진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조금은 안 좋아져 있다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이 전고점을 뛰어넘기 전까지는 아직은 홀딩을 해야 된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전고점의 저점을 이미 뚫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다 라는 걸 좀 조심하고, SK바이오팜은 사기보다는 관망하시는 게 상당히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코스피 대장주인 이 삼성전자 정말 개 잡주 같은데, 요즘엔 코스피 1위가 카카오 같습니다. 꾸준한 그런 우상향을 계속 보여주면서 흔들림 없이 상승을 하는데, 이 삼성전자는 누가 코스피가 오르는 것을 정말 원하지 않는지 뭔진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도 이 차트 봉상으로도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래서 삼성전자 조금 스트레스 없이 좀 다가가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우상향을 보여주면서 이 57,000원을 적어도 넘어줄 때 다시 한번 매수를 해서 홀딩하는 게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입니다. 그리고 어제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해서 오늘 급등이 나와서 17%까지 급등을 했지만 윗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향후 또 누르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 만약에 누르지 않고 바로 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말했지만 이날의 거래량을 뛰어넘으면서 강하게 44,600원을 종가까지 유지를 해줬을 때 홀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신풍제약이 임상 3상이 안전하게 통과되고 유의미한 결과가 나왔을 때가 바로 타점이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간의 순매수 1위가 바로 코덱스 200 선물 곱버스죠. 곱버스인가 이게? 예, 곱버스죠. 곱버스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에서 상당한 물량을 매수를 했다. 기관에서 특히 금융투자에서 930만 주를 매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선물 옵션 만기를 노려서 변동성이 커지게 된다면 급등세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지만 21선 이하에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접근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제가 SK바이오팜과 SK케미칼의 좀 상관관계를 좀 본 것 같은데, 이날 사실 역사적 신고가를 뚫으면서 사실 날아갈 수 있었던 그런 SK케미칼이 이날 장대 운봉으로 거의 저가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날 바로 이날이 7월 2일이죠. 7월 2일이면 이날입니다. SK바이오팜이 상장해서 모든 SK 관련주들,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했던 모든 SK주들이 떡락을 할 때 바로 SK케미칼도 주저앉았는데, 이 오늘 다시 한번 역사적 신고가를 써주면서 좋은 자리를 만들어줬고 우상향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줬는데, 이게 또 절묘하게도 SK바이오팜이 조금 자리가 좋지 않을 때 이런 시세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SK 지주회사는 제가 마지막에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 SK케미칼, 뭐 SK바이오랜드, SK디스커버리, 뭐 이런 다른 SK바이오팜 외
바이오 주 종목들은 SK 바이오팜이 떨어질 때 상승을 하고 SK 바이오팜이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 그래서 SK 이 주식들을 돌리는 게 하나의 주포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눈치껏 이 세 개를 바스켓으로 묶어서 조금 움직임을 판단해 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 SK 종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어서 좀 마음이 아픈데 거의 다 온 것 같습니다. 제가 25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으로 현재 저점들 이평선들이 모두 집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거의 마지막 눌림목일 가능성이 상당히 존재한다 라고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고 싶고, 현재 SK바이오팜의 반대로 움직이는 줄 알았더니 SK는 SK바이오팜과 함께 방향으로 또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미지수인데 현재 대형주 치고 상당한 신용 물량, 한 종목에 거의 3천억에 가까운 신용 물량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이 신용 물량을 좀 털고 가려는 게 아닌지라는 좀 생각도 들고, 하지만 조금은 긍정적인 것은 5거래일 동안 외국인이 상당량의 지분을 좀 매수를 했다라는 점이 조금은 마음에 드는 포인트. 그래서 SK는 절대로 손절매하지 마시고 제가 주변인들한테도 계속 말씀드리는데 하루에 하나씩, 그리고 어느 정도 이평선이 모였다, 그리고 반등이 보일 것 같다 이러면 하루에 2주씩 3주씩 이렇게 본인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추가 매수를 해준다면 물량도 모으고 하나의 종잣돈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갈 때 장기간 우상향을 보면서 40만원, 38만원까지 조용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이 종목은 손절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가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져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끝내기 전에 또 시장 종합 자금 흐름도를 안 볼 수가 없죠. 지금 현재 신용잔고 12조 6천억 원으로 거의 비슷하고 예탁금도 조금은 늘어나고 있지만 예전만큼은 못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물옵션 만기일이 좀 분수령이 될 것 같은데 이번 선물옵션 만기를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면서 지금 수익권인 분들은 일단 실현을 하고 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아무래도 오늘 새벽에 선물이나 현물 지수들이 조금 우리의 앞가름을, 미래를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 시간으로 오전 7시 선물옵션 시장이 시작이 될 때 시세를 좀 보고 오늘 새벽에 미국 지수를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그런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